안녕하세요. 12월 18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번 같이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매번 들어도 하루 종일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다. 자,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말이 이상하네요. 자, 일단은 그런 말은 자꾸자꾸 하면 좋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금 모자르듯이 남하고 대화할 때 나에 대한 거는 내가 좀 모자르듯이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듯이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찾아주시니까 이 관계가 계속 가듯이 저도 불편해도 그다음에 남하고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지는 마인드로 조금 손해보는 마인드로 할게요. 하지만 공부만큼은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자, 12월 18일 수요일 매일헌법인데요. 제목이 좀 안 바뀌었죠. 인간의 존엄가치예요. 살펴볼게요. 해양 간부 문제였어요. 인간의 존엄가치 문제 10조 문제요. 이것도 잠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가치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나 이런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돼 있고, 물론 요 뒤에 행복 추구권. 자, 이거 5차 때 개헌, 5차 개헌 때 처음 들어왔고, 요거는 자, 8차 개헌 때, 50하고 때 처음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가치는 어디에도 기본권이다 라는 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이거 최고의 원리, 아주 근원적인 원리 라서의 개념으로 인정한다면 기본권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못합니다.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헌법소원을 못한다는 거죠. 왜? 원리질서 제도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지 대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 원리이자 기본권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기본권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헌법소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 자, 행복추구권과 함께 최고의 원리 개념이자 기본권성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권이 뭔데라고 얘기해줘요. 존엄. 그래서 여기서 자, 인간이 존엄하다는 건 남에게 조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러다 보니까 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자, 이러려면 스스로도 결정해야죠. 자기 운명이든 계약 상대방이든 자기 결정권. 자, 그 다음에 가치. 이 가치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객관적 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 앉아서 주관적, 윤리적, 자신만의 평가, 이건 안 돼요. 평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객관적 평가로서 대표적인 게 인격권이죠. 물론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이렇게 기본권이 나오니까, 드디어 기본권성을 가지니까, 이렇게 가지니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가치 요 자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체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 도출되는 이런 것들은 건드려서, 이게 최고의 원리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요 자체 여기서 도출되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출되는, 또는 요도 도출되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출되는. 이런 말 나오면 요거는 상대적 기본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 37조 2항상의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가치,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 인간의 존엄가치, 말은 안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 인간에는 법인도 포함되고, 인간, 자연인, 법이 인정하는, 하지만 명시적 규정은 두지 않았죠. 그래도 당연히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그러면 법인도, 표현의 자유, 재판정권. 하지만 자연인은 생명이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이것도 실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비법인 사단이라도 실질을 유지하고 대표자 마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으로서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누립니다. 자연인은 붙어있는 생명권, 여기서도 얘기하고, 또 물론 신체의 자유 12조에서도 얘기합니다. 특히 생명권 오면 빨리 세 가지는 생각해야 돼요. 사용제도,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낙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활 중에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살할 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없어요. 다만 이제 죽은 다음에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자기 운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 죽은 이후에 내 시체에 대해서 영구형 시체로 갈지 기증할지, 이런 것들은 자기 결정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낙태는 사인끼리 하는 거죠. 거기에 낙태죄로 형사처벌. 근데 낙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위헌 결정 받았는데, 왜요? 인부의 자기 결정권, 태의 생명권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근데
국가가 낙태죄로 처벌하는데 그거 기본권 보호무 위반은 아니에요. 왜? 최소한의 보조 지상은 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서 인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제한을 넘어서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했던 거죠. 그래서 인부의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인데, 아니 태아를요 임신 기간인 40주 이 기간 중에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나눠서 전반기에 태아의 생명권 중요하죠. 어쨌든 생명권은. 하지만 생명권은 아무래도 인부의 결정권하고 볼 때 이쪽을 조금 더 우선시할 수 있고, 후반기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이걸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40주 내내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그게 아니죠. 조금 달리 처우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언젠데라는 이 기준은 입법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사회적 동의를 받아서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하지만 태아 전반기에는 원칙적으로 태아 생명이 중요합니다. 인부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건 있었어요. 다른 건 뭐 범죄 치욕, 은폐 또는 유전 학상 문제 또는 인부의 생명에 중대한 침해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경우에, 근데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선택결정권이 마련되지 않아서 필요성 원칙, 최소성 원칙에 반해서,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때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도 바라지 않습니다. 요 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낙태죄가 위헌이었던 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됐는데요. 자, 보기 기억. 범죄 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 실명.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수사 과정이나 범죄 확정된,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범죄를 확정적으로 저지른 게 뭐 너무 증명하니까, 그랬을 때 본인도 자인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미리 사전에 얼굴 사진하고 성명 같은 거 공개합니다. 공공이익 대상자 명예, 사생활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명권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니은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 객관적 외부적 평가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 이건 안 들어가죠. 아유,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다음에 디귿. 국가에게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공통 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하므로, 언제나 동일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40주 내 전반기, 후반기 어느 정도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데 인부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반드시,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할 입법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 단계,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이게 디귿도 틀렸네요. 자, 리을. 민사재판, 형사재판. 무죄 추정받는 건 형사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민사재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수용보호를 입는다 해서 이거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고 무죄 추정권에도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맞는 지문 돼서 기억과 리을,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여기 새로운 지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대부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은 쉽게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 저랑 같이 가는 거 맞죠?